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잠깐 어제 방송에 이어서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 내용 그 어제 방송 연금 계좌 두 개를 활용할 때 최선의 활용 방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늦게 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선의 활용 방안은 1번 계좌에서는 비과세 초과납입금으로 먼저 연금 개시를 하고,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 없잖아요, 그죠? 2번 계좌는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이 추가 납입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요 질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계좌 한 개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 또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가지고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또는 뭐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새로 그냥 연금 계좌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부터 계좌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번거롭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 내년 2023년에 개인연금 세제 개편이 되는데 그 해설과 이제 향후 그러면 연금 인출금을 어떻게 뽑아 쓰는 게 가장 이 절세 효과가 있는가,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1년 인출 한도가 1,200만 원이면 이제 5.5%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 초과에 인출하면 인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기타 소득세 16.5%, 이거는 그냥 단일 과세입니다. 그죠? 단일 비율 과세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미리 결론 내리면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인출금 연금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1년에 이제 1억 원까지 인출한다고 했을 때 세금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본인 공제 150만 원, 연금 기본 공제 900만 원 적용하면 기타 소득세 그리고 16.5%를 선택하든 세액은 비슷합니다. 1,650만 원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든 1억 원 까지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든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든 세액은 비슷한데,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죠. 분리과세되면 이 근보공단에 통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되어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시뮬레이션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직투 투자자는 수익금 1억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아도 이것도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권 바뀌면서 보류 중이에요. 아무튼 미국 직투 투자자는 세금이 2,145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냐? 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게 되면 또 근보료가 문제될 수 있어요. 자, 사적연금에는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의 기준 한도 금액이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200만 원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소득 전체가 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여전히 그 근보료가 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근보공단에도 질의를 하고 국세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적연금에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소득세 한도는 1,200만 원이다.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보료가 여전히 문제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골똘히 이 근보료를 회피할 방안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근보공단에 질의를 해도 그냥 사적연금에는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받고, 그러면 이게 1,200만 원 초과 시에 전체가 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 근보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지 않냐 라고 질의를 해도 그냥 사적연금에는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소득 한도가 이제 1,200만 원일 때,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 한도가 1,200만 원일 때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종합소득세가 적용돼도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이 근보공단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는 기타 소득세를 선택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이 기타 소득세를 선택해 가지고 분리과세, 근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아무튼 깔끔히 해결됐습니다. 깔끔히 해결됐다. 그래서 연금저축 제도 개선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 아래 표가 이제 근보료 부과가 문제되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까지는 확실히 제외돼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금액은 근보공단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분리과세 소득은 미통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된 기타 소득은 미통보됩니다. 미통보됩니다.
자,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뭐 200만 원 이제 추가 세액 공제 이거는 뭐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하는 근로소득자 기준 이제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요렇게 되면 요만큼 환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해결됐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분리과세 선택한 거, 그러면 이제 건보료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 건보료 부과는 이제 여러분들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인출금액, 미국 직투에서는 그냥 전액이 수익이라고 가정할게요. 연금 인출금액에 따라서 아래 세금을 적용할 때 이제 세금 차이. 자, 연금 계좌에서 이제 나중에 30년 뒤에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1억 정도를 이제 인출한다 그럴 때, 자,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것이 기타 소득세보다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건보료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알파 건보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출금액 그냥 12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이 기타 소득세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보료 부과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그냥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직투 같은 경우에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기타 소득세를 적용받는 연금계좌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죠? 미국 직투는 그냥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출금액이 1억일 때 종합소득세는 1635만원, 기타 소득세는 이제 단일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1650만원. 그리고 이제 1억 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가 세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죠? 계속 적어져요. 양도소득세, 미국 직투 양도소득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기타 소득세, 연금 저축에서 기타 소득세 선택해가지고 인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1200만원 초과해서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를 선택해라. 이것이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